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한 주 그리고 한 달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 세우셨나요? 알찬 계획들로 좋은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4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는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보로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 첫 소식은요. 감정으로 하는 다이어트인데요. 몸이 아닌 머리로 하는 다이어트.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지 않아도 채소만 담긴 이 접시를 보면서 깨작거리지 않아도 다이어트가 된다니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왜 먹는가에 집중한 다이어트법이 바로 감정 다이어트법입니다. 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이유를 찾는 것인데요. 배가 아닌 감정이 고픈 현대인에게 더없이 필요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심리로 하는 다이어트, 식욕 조절하는 방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다이어트는 정말 숙명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넘쳐나는 먹거리와 늘어가는 스트레스, 우리의 식욕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손에 젓가락이 들려있고 입에는 음식이 한가득이죠.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피하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 이상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열량은 그대로 지방이 되어서 몸에 쌓이게 되는 건데요. 살이 찌면 우린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죠. 저도 한 100만 20번은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먹을 것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의 다이어트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살이 빠지고 나서 다시 일상의 패턴으로 돌아와서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더욱 대부분인데요. 네, 매번 반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네,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애초에 우리는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크게 3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먹거리가 접하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의 먹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접근성도 높아졌고요. 시대를 과거로 되돌리지 않는 이상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집안의 음식은 최소한으로 저장해 놓는 식으로 유혹을 줄일 수 있지만 외부 활동이 많은 현대인에게는 그 효과 미미하겠죠. 다음 두 번째 원인은요. 음식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인간을 짧은 시간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음식의 양만 조절하면 행복감과 체중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식욕을 조금만 내려놓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습관처럼 먹는 섭취 패턴입니다. 네, 혹은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섭취 패턴인데요. 공허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현대인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과 식이 조절로 육체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욕을 내려놓고 감정 다이어트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유를 좀 더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끼 식사를 하다 보면 밥 먹는 와중에 배부름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당한 포만감이 느껴지는데 아직 여러분들의 밥 공기에 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눈앞에 있는 밥 모두 비우곤 하시죠? 네, 머릿속으로 생각한 1인분은 모두 먹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화 속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현당한 여자가 있죠? 네, 그녀가 이 대형마트에서 온갖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카트에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스크림을 몇 통째 비우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실현에서 오는 슬픔을 아이스크림의 단맛으로 달래기 위해서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를 더 드릴게요. 네, 아무 일 없는 주말, 딱히 할 것도 없고 나른하기만 해서
입이 심심해짐을 느낍니다. 괜스레 이 냉장고를 뒤적거리면서 이것저것 꺼내 먹게 되는데요. TV를 보면서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어느새 비운 음식이 산더미입니다. 네, 마치 여러분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은 또 안 드신가요? 네, 세 가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상 분명 직접적인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정말 배가 고파서 드신 건지 먹은 건지 아니면은 진정 줄인 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채운 것인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허함과 우울감, 그리고 짜증과 슬픔 등 이런 감정으로 마음이 허할 때 음식에 기대는 것은 매우 편리한 기분 전환법이기는 합니다. 네, 당장 맛 좋은 음식을 입에 넣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근본적인 원인의 결핍을 느끼는 내면의 감정은 달래지 못합니다. 네, 또한 폭식이나 과식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체중 증가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감정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은 그다지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는 알아야겠죠.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정이 아닌 배로 먹으면 됩니다. 이 배로 먹는 게 어떤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음식을 먹다가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들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방법이 그 첫 번째입니다. 배가 불러서 식사를 멈췄는데도 남은 음식을 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 자기 자신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왜 더 먹고 싶지? 네, 더 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먹고 싶지라고 자문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잦아드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식사 중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시시때때로 음식을 먹고 싶다는 감정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음식을 갈구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텐데요. 네,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식욕이 올라올 때 잠시 행동을 멈추고 노트에 자신의 감정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결핍이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본인의 내면과 대화를 적으면 됩니다. 네, 본인의 삶의 상황, 내면의 감정을 가감없이 노트에 적다 보면 음식을 갈구하는 감정의 형태를 드러나게 됩니다. 네, 처음 이렇게 감정을 노트에 적는 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방법인데요. 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최대한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을 많이 써보는 것이 익숙해지는 방법인데요. 네, 평소 터부시하던 자신과의 대화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트에 적는 거 정말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 유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식욕을 내려놓는 과정은요, 단기적인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감정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네, 감정이 아닌 몸이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것이 나의 건강한 식습관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정 다이어트로 내 몸을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70에서 80%가 1년에 한 번쯤 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바로 두통인데요. 가장 흔한 병이면서도 쉽게 잡히지 않는 두통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 기운에 신경이 쓰면서 체했을 때 수시로 불쑥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통인데요. 일상 속 컨디션 흐름이 깨지기가 참 쉽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흔한 질병인 두통은 가볍게 지나가는 통증부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두통이 올 때마다 매번 병원 가는 것도 참
참 힘든 일이죠. 네, 간단히 진통제를 사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처방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통은 왜 생기고 생활 속에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 먼저 두통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전체가 아픈 두통이 가장 흔한 통증의 증상인데요. 두피는 물론이고 머릿속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 심하면 뇌종양 같은 심각한 병으로 질에 걱정해서 CT와 MRI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사실 뇌 자체의 통증은 직접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느끼던 두통과 다르게 고열과 구통, 그리고 경련이나 실신 등을 동반하거나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정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그 외에 두개골 밖에 있는 피부와 동맥, 그리고 근육이 아프거나 두통에 예민한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할 때 발생하는 이런 일반적인 두통의 경우에는 진통제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두통 증세인 1차성 두통이 있고요. 그리고 긴장성 두통이 있습니다. 이 긴장성 두통은 주로 늦은 오후나 저녁에 잘 생기고요. 재발의 빈도가 작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로와 피로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육이 긴장하고 그로 인해서 머리를 감싸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또한 이 감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통증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자세나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자세가 지금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고쳐 앉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편두통입니다. 이름처럼 항상 머리 한쪽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닌데요. 머리가 쿵쿵 울리듯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위장장애 증상을 동반하는 그런 두통입니다. 편두통은 긴장성 두통에 반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데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혈관성 두통이라고도 합니다. 편두통은 발작성으로 재발하고 두통 발작 사이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두통과 함께 식욕부진과 구토, 그리고 눈부심 또는 머리 부위의 한쪽에 치우치는 통증과 혈관이 뛰는 듯한 그런 증세가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군발두통인데요. 10만 명 중에서 100명에서 400명 정도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험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증상은 두통과 함께 눈충혈, 그리고 눈물과 콧물, 코막힘, 식은땀, 자율신경 이상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고 해서 붙은 그런 이름인데요. 이 군발두통의 경우 100% 이 산소 공급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질병과 연관된 2차성 두통인데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북목이나 일자목,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디스크를 비롯해서 경추성 두통 또한 2차성 두통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통의 원인을 치료하면 급격히 호전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경추성 두통은 근육의 수축과 경직 때문에 생겨서 긴장성 두통과 유사하지만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과 어깨 근육이 뭉쳐 머리가 아닌 목 근육통으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관련 근육의 이완 강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통의 고민 어떻게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통은 흔히 사람 잡는 병이다라고 하는데요. 통증 정도에 따라서 잘 자기만 해도 나아지기도 하지만 상상 못하게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통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거나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고요. 신경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는 심각한 긴장성 두통을 호소할 경우에는 부족한 영양소를 주사하거나 뭉친 근육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근육주사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한의학 역시 통증 부위에 침을 놓아서 두통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약재를 이용해서 한방차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편두통의 경우에는요, 피로나 수면 부족, 특별한 냄새 등을 유발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거나 최소화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통이 심할 때는 음식을 하루에 4, 5회 나눠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보톡스 주사요법을 통해서 뇌로 통하는 혈관 주변의 근육을 마비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약제를 꾸준히 먹으면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통의 경우에는 단순 진통제와 함께 근육 이완제, 그리고 가벼운 진정제나 항우울제 등을 같이 복용하기도 하는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두통의 효과적인 약물 치료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성인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두통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편두통은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생리 시작 전후에 이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은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변화로 시작이 되고요. 임신 기간 초기의 증상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도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통해서 두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아침을 거르는 등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 더 심각해지고요.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하는 식품 낮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통을 유발하는 식품으로는 카페인을 포함해서 MSG, 아질삼년, 그리고 아스파탐 등이 들어있는 음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치즈나 초콜릿 그리고 적포도주에 많이 들어있는 아민은요, 뇌혈관의 수축과 이완 주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시지와 베이컨, 훈제 생선, 캔에 든 햄 등에 든 아질산염이죠. 그리고 청량음료나 껌에 든 아스파탐 또한 두통의 유발자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두통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4인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주인 눈치 때문에 체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혼자 가도 마음 편한 가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혼자 가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서울의 5가게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싸움의 고수라는 곳인데요. 이 싸움의 고수라는 이름에서 수많은 보쌈 전문가들 사이에 싸워서 이겨냈다는 젊은 창업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보싸움이라는 유치한 말장난이 아닐까 생각했다면 일단 지고 들어가면 될 텐데요. 당신을 쓰러뜨릴 만한 고수의 무기인 1인 메뉴의 저렴한 가격과 가마솥에서 삶은 수육의 맛, 이렇게 2가지입니다. 네, 보쌈이 당기는 날 혼자 보쌈 배달시켜 먹다가 남은 보쌈에 지고 처절한 지갑 사정에 또 접은 경험이 있다면 6,000원 중짜 세트 메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고수의 1인 보쌈 메뉴에 절로 싸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계속해서 2번째 식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샤부정이라는 곳인데요. 대표적인 가족 냄비 음식인 샤브샤브도 이제는 1인용 개인 냄비가 제공되는 일본식이라면 혼자서도 아마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동에서만 22년째 샤브샤브를 하고 있는 하나 샤부정은 돼지고기 샤브샤브로 유명한데요. 얼마 전에 방영된 찾아라 맛있는 TV에서 몰래 방문한 맛집이기도 합니다. 네, 검증단 만장일치로 1등 선정 되기도 했었죠. 네,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우린 육수에 돼지고기 목심과 버섯, 채소를 듬뿍 넣고 끓여내면 속이 편안해지고 또 담백하고 깔끔한 샤브샤브가 됩니다. 네, 조금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참깨 소스를 찍어서 고소한 풍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계속해서 3번째 식당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함바그인데요. 햄버거 스테이크는 80년대만 해도 대표적인 데이트 음식이었습니다.
수프 좀 훑어주다가 우아하게 왼손 오른손 안 헷갈리고 칼질과 포크질 좀 할 수 있어야 우아한 여성으로 대접을 받았죠. 후쿠오카 함바그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젓가락을 들고 곱게 갈아 나온 한우 경단을 원하는 만큼 떼어내서 1인용 스톤에 직접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스톤에 칙 소리를 내면서 맹렬히 익어가는 비주얼이 달콤한 향기와 함께 입맛을 돋우고 있는데요. 고기는 웰던보다 살짝 덜 익혀 먹어야 촉촉하고 연한 한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혼자 앉아 먹는 것 말고 집중할 다른 할 일이 생긴다는 점이 참 반가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우시아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 먹기 가장 어려운 음식으로 쇠고기가 꼽혔다고 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서퍼에게 서빙을 홀로 받는 것과 술집에서 종업원이 몇 분 오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혼자요? 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홀로 고기를 굽는 행위라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부르자니 쇠고기 2인분의 가격 왠지 압박감이 느껴지고 또 억울합니다. 우시아는 그럴 때 혼자 들를 수 있는 바 스타일의 야키니쿠 가게인데요. 이 야키니쿠란 한국의 불고기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만들어진 음식인데요. 네, 불에 굽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불고기와는 달리 고기를 양념에 재우지 않고 먹기 직전에 양념해서 간장으로 만든 타레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네, 일반 고깃집과 사뭇 다른 조용한 바 테이블에 홀로 앉아서 주방장이 내주는 다양한 부위를 개인 화로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먹을 일이 드문 우설구이가 별미인 그런 곳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혼자 노는 양이라는 곳인데요. 이름부터 홀로 문을 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와인바인데요. 가게 이름은 주인장의 캐러나비 결과 혼자 노는 양이라는 양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사장님의 분위기가 귀여운 양과 또 묘하게 닮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놀고 싶은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고 방치하는 스킬과 말벗이 필요할 때 두런두런 말동무가 되어주는 스킬을 고루 갖춘 사장님을 믿는다면 가게 곳곳에 혼자 놀고 있는 양 인형처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술을 마시다가 출출해지면 먹을 수 있는 카레도 은근 맛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딱 20명만 초대하는 콘서트도 열립니다. 3월에는 이아립, 또 루사이트 토끼들이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만의 아지트 삼고 싶어지는 그런 곳, 무엇보다 신림동에는 이런 바가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 혼자 가도 즐거운 식당이죠. 이 5곳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원익 IPS입니다. 삼성전자의 드램 17라인 잔여 투자와 또 11, 13, 15라인의 미세 공정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네, 3D 렌트 32단에서 48단으로의 전환 본격화로 관련 장비 수주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익그룹 계열사로 반도체 증착 장비와 또 장치, 그리고 디스플레이 양산 장비, 솔라셀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공급 업체로 주요 매출 품목에는 PCVD와 또 드라이에이처, 가스 캐비닛 등이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원익 머트리얼즈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보증권에서 추천한 코오롱인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생명과학 등을 자회사로 두면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코오롱 그룹의 순수 지주 회사입니다.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제약과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네오뷰 코오롱과 코오롱 워터앤에너지, 그리고 코오롱 베니트 등을 현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원익 IPS와 코오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양심 없는 무법자들을 응징하는 방법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양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Turn up up and low and make you mess in my head. I take it up on myself. No, I have only one aim to make your heart beat faster, baby. It's a challenge from my dirty craft in my head. It's fun to watch how you lose your mind. I know it's good as a fast. It's maybe our last thing to know. All I wanna feel is your last. I know it's good as a fast. It's maybe our last thing to know. All I wanna feel is your last. I came up with a plan. Maybe it's not too fancy, but I have to. Break through the maze of certainty. It's fun to watch how you lose your mind. No good as a fact. This may be our last thing to know. All I wanna be is your last. No good as a fact. This may be our last thing to know. No good as a fact. This may be our last thing to know. All I wanna be is your last. No good as a fact. This may be our last thing to know. I want to feel your last. 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토바이를 탄 여성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넘어서 자기에게 쓰레기는 결국 남에게도 쓰레기이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를 또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 정보 2가지와 맛집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